자, 그럼 여기 보자. 우선 동광되는 인강되는 학생들한테 쌤이 좀 얘기를 잠깐 하고 해야겠다. 저번 주에 제가 갑자기 몸에 좀 열이 나가지고 요즘은 조금 조심해야 돼가지고 갑자기 휴강이 됐어요. 그래서 저번 주에 수업을 못했는데 좀 이해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제 저번에 수업했던 저희가 지금 뭘 하는 거냐면 교수 설계 이론을 지금 하는 거죠. 교수 설계 이론이다. 교육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에 간에 그죠? 교수 설계 이론을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고 오늘은 메릴의 내용 요소 전시 이론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메릴이라는 학자의 내용 요소 전시 이론입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이제 방법적으로 어떤 이제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학자들마다 거기에 이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메리라는 이 학자는 내용 요소 전시 이론이다. 이렇게 이제 교수 설계 이론을 제시합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자, 여러분 들어봐. 이제 교육 내용하고 어떤 수업 요소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 두 가지가 합리적으로 합성이 돼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막연하고 피상적인 그런 방법보다는 이 메리라는 학자는 좀 더 구체적이고, 이제 구체적이다라는 걸 미시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시적이라는 건 좀 개괄적이고 폭넓게 보는 관점이고, 미시적인 관점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죠? 어떤 방법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행렬식이라는 이제 이 두 가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행렬표를 만들어서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근데 우선 교재를 먼저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먼저 보면은 교재에서 두 번째 줄을 일단 줄을 쳐놓으세요. 미시적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기 위한 처방적인 이론이다. 그렇게 이제 줄을 쳐놓고 그 밑에 표로 좀 내려갈게요. 표가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는데, 자, 여러분 잠깐 여기 보자. 지금 표를 이렇게 이제 행렬표를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들. 행렬표를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서, 자, 여러분 잠깐 들어. 근데 표기가 필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가로에 이제 이 내용은 학습 내용인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보세요. 학습 내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수를 하는 데 있어서 가리키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거를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실, 개념, 절차, 원리,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세로에는 기억, 그 다음에 활용, 그 다음에 발견,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요거는 어느 기준이냐면 학습자의 수행 수준의 기준인 거예요. 요거는 학습자의 수행 그지 요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이제 구분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요거를 조금 위에 올려서 얘기하자. 메릴의 내용 요소 전시 이론이다. 자, 그럼 여기 좀 봐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행렬표를 만들어 놓고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여러분들. 여기 잠깐 머리 들어봐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뭔가 가리키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그 내용을 이렇게 4개의 기준으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요 학습자의 수행 요소라는 게 뭐냐면, 그러면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잖아. 학생들의 어떤 관점에서 갖는 세 가지 이제 기준, 요소를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해 놓은 거야. 근데 여러분 이런 건 있지? 뭐냐면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때 여러분들? 고차원적인 거지. 뭐 단순한 사실보다 개념, 절차, 원리가 좀 더 위에 상위적인 내용들이 있잖아. 그리고 기업보다는 활용, 발견, 위쪽으로 올라가서 또 고차원적이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마우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좀 잠깐 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사실이라는 건 어떤 내용들을 사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밑에다 써요. 정보의 조각들. 어떤 정보의 조각 내용들은 그걸 이제 사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죠? 정보의 조각들. 개념은 특정 성격을 공유하면서 동일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들을 개념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개념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다시 불러드릴게요. 특정 성격을 공유하면서 동일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들, 그런 것은 이제 개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절차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계들을 순서화시킨 게 절차죠, 여러분들. 다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단계들을 순서화시킨 지식, 이게 절차라는 겁니다. 그처럼 원리는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해석 또는 미래 예측에 대한 지식,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은 그 다음에 그 원리에 따라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 네 가지 내용의 차이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봐봐. 거기서 이제 사실이라는 것은 정보의 조각들, 그러니까 어떤 있는 이야기 그대로를 얘기할 때 이제 사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팩트라고 그러지 않나? 그리고 개념은 뭐야? 특정 성격을 공유하면서 동일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것들. 이게 이제 개념. 뭐 교육학의 개념하면 교육학이라는 제목 아래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절차는 문제 해결의 순서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특히 절차의 경우는 어떤 교육학에서 절차는 거의 의미가 없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뭐 교육학에서는 절차적인 부분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죠. 근데 절차 쪽에 의미를 부여하는 쪽은 어디일까?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거 어때요, 여러분들? 절차가 대단히 중요한 분야들 아니겠어? 그리고
원리라는 거는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해설로 또 해석 또는 미래 예측. 그러니까 원리의 특징이 미래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네 가지 내용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자, 왼쪽 새로 정리하자. 기억은 어떤 사실을 단순히 재생하는 것을 기억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실을 단순히 재생하는, 이걸 이제 기억하는 거라고 합니다. 활용은 개념, 절차, 원리를 실제로 이용하는 거, 이게 활용이죠. 개념, 절차, 원리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활용이라고 그러고, 발견은 새로운 개념, 절차, 원리를 찾아내는 걸 발견이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사실 우리 일반적인 학교의 교육에서는 발견은 의미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지? 사실 뭐 학교 수업의 어떤 과정 중에서 새로운 어떤 원리나 개념을 찾아내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건 그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주 특별한 케이스 아니면 기억과 활용 이쪽에 이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여기 봐봐. 자, 잠깐만. 그러면 자, 머리 들고 이제 이런 식의 가로 세로의 어떤 행렬표를 만들어서 자, 좀 이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런 사실이랍니다. 그러니까 수행 학습자의 입장에서 활용, 그 다음에 교육 내용에서는 개념, 여기에 맞는 그런 그지 교수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기억과 절차에 맞는 수업에 맞는 어떤 교수 방법을 또 찾아내야 되지 않겠냐, 그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화 시켰다는 게 메릴이라는 거지. 이 학자의 교수 방법 이론을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이제 보충 프린트 좀 보자. 자, 보충 프린트 봐요. 거기 쌤이 이제 다시 한번서 요약 정리해 놓은 표가 있지, 그치? 그 표를 좀 한번 다시 읽어보자, 여러분들.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이라고 해놓고 1번 내용 요소 제시론의 개관에서 기본 입장은 학습 과제를 낱개의 내용 요소별로 분류했다는 거, 그치? 낱개의 내용 요소별로 분류, 거기 줄 쳐봐. 낱개의 내용 요소별로 분류시켰다는 게 요거예요. 그럼 여기 봐.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하나 낱개로 구분을 시켜놓고 있는 거지. 그리고 오른쪽에 따라서 뭐라고 되어 있어? 각각에 맞는 구체적인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미시적 설계 이론이다라는 데 줄 치면 아까 미시적이다라는 게 구체적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교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이론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지적 영역에서 학습의 초점이다. 근데 오른쪽 봐봐. 수행 곱하기 내용의 매트릭스를 활용했다고 줄 쳐봐. 이렇게 내용, 수행 요소, 그치? 여기 하나의 행렬식 매트릭스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수행 내용 분류. 그래서 내용의 범주는 사실, 개념, 절차, 원리, 수행의 범주는 기억, 활용, 발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지. 거기서 내용의 범주라는 건 학습 내용의 범주고 오른쪽에 수행의 범주라는 것은 학습자 수행 요소를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들, 그죠? 그 배우는 학생들이 갖는 자질인 거지, 그거는, 그죠? 그들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할 건가 그 범주를 정해준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의 내용 제시 이론의 교수 처방이 이렇게 차 있는데 1차적 자료 제시형이 있고 2차적 자료 제시 형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2번 정도 선까지만 메릴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을 갖고 정리를 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처방 교수 처방까지는 갈 필요는 없어. 됐어요? 그 밑에 그림은 의미는 안 둬도 될 것 같아. 요거는 그치 처방 이론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데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2번까지 정도 선에서 그치 정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확인해 볼까, 여러분들? 요거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뒷장 넘겨서 자 기출문제 갖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 근데 이게 쉽지 않게 나오더라고. 이 메릴의 내용 제시 이론은 1번 문제 같이 제시되면 이건 좀 생각을 좀 잘 해야 돼. 한번 기회 줄게. 한번 풀어볼까, 여러분들? 답 찾아봐봐요. 근데 1번처럼 문제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2006년에 여러분들 기출문제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제법, 그지? 난이도가 있는 형태라 볼 수 있어. 예를 들면, 그 답지에 주어진 게 어느 내용, 어느 수행 요소에 해당이 되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지? 자, 체크해 봤어? 설명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자, 1번에 보자. 아니, 우선 어디를 체크하고 묻는 거야? 내용의 범주는 개념이고 수행 요소는 활용. 요걸 좀 보자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잠깐 머리 들어봐봐. 여기 봐봐.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좋죠, 여러분들. 봐봐. 사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사실, 개념, 절차, 원리 판단하는 거는 요 경계선이 어때요, 여러분들? 좀 뭐 할 수 있잖아. 근데 이쪽 경계선은 어때? 발견이다, 활용이다, 기억이다. 이거는 어때? 이건 좀 수월하지 않나? 그렇지 않나? 다시 한번 여기 봐. 발견이 뭐였지? 새로운 절차, 원리, 개념을 찾아내는 게 발견이잖아. 활용은 뭐지? 기존의 어떤 절차, 원리, 개념을 활용하는 거 실질적으로, 그치? 기억은 단지 재생하는 거 아니야? 이쪽을 먼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래서 답 중에 활용인 걸 먼저 정리를 해보자, 여러분들은. 신엽수의 특징은 무엇인가가 줄 쳐봐. 2번, 현미경을 조작해서 양파를 관찰한다. 조작해서 양파를 관찰한다. 거기 줄 치고, 그치? 3번은 세계 지도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투사 기술을 설명한다. 그치? 설명한다. 그치? 4번은 단편 소설을 읽고 결정 부분을 찾아낸다 줄 치고. 5번은 지하수의 생성 원리를 알고 그 모형을 만든다는 데 줄 치고. 활용이 아닌 건 어느 거지? 그 중에 활용이 아닌 게 어느 거야? 우선 1번의 무엇인가는 활용 아니야. 이거 활용 아니잖아. 이거는. 그럼 여기 머리를 들어봐봐. 친엽수의 특징이 뭐죠? 이렇게 물었을 때 머리 들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답변할 때, 응? 봐봐. 이 셋 중에 어느 거예요? 친엽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그걸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에 지나자. 여러분이 어떤 그걸 활용한 건 아니잖아. 그치? 특징이 무엇인가 물어봤을 때 그 특징에 해당되는 걸 기억했다 얘기해 주는 거 아니야? 그 친엽수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어떤 활용을 해서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 그치? 그거 아니잖아. 1번은. 2번 어때? 현미경을 조작해서 양파를 관찰. 이거 조작해서 양파를 관찰하는 조작이라는 자체가 뭐지? 그게 활용이잖아. 3번은 세계 지도를 만들어낸 세 가지 투사 기술을 설명한다. 그치? 어때, 이거는? 세계 지도를 만들어내는 세 가지 투사 기술을 설명한다. 그치? 어때? 이거는 기억이잖아. 그렇지 않아? 4는 단편 소설을 읽고 절정 부분을 찾아낸다. 찾아내는 것은 어때, 여러분? 이것도 활용이잖아. 새로운 걸 찾아낸다가 발견이지. 찾아내는 건 활용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치? 아니, 잠깐 여기 봐봐. 여기 잠깐 여기 좀 보자. 머리 들어봐봐. 여기 봐. 여러분 있잖아. 여러분한테 저기 열쇠를 주고 이 열쇠를 여는 방법을 내가 여러분한테 가르쳐 준 거야. 맞지? 그러면 단지 그 방법대로 따라간 건 기억이잖아. 근데 여러분 그 배운 방법을 가지고 이제 다른 걸 해 나간단 말이야. 그치? 열쇠는 이렇게 여는 거겠구나. 그럼 뭐야? 활용이지, 활용. 뭐 새로운 지식을 찾아낸 건 아니잖아. 이거 말기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기 봐봐. 자, 여기 보자. 머리 들고. 쌤이 열쇠를 가지고 여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줬어요, 여러분들. 그치? 쌤한테 방법 배웠지? 쌤 있는 방법 그대로 하면 뭐야? 기억이 있지. 기억했다 하는 거잖아. 근데 쌤이 가르쳐 준 방법을 가지고 열쇠를 이제 푸는 거는 이제 찾아내는 거야. 그치? 다른 열쇠도 열어보고, 그치? 그럼 활용이잖아, 그거는. 그렇지 않아?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열쇠를 여는 방법을 배워서,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동을 급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건 뭐야? 이건 발견이겠죠, 여러분. 그치? 그건 새로운 분야 쪽으로 가서 새로운 걸 찾아낸 거잖아. 그치? 근데 그건 새롭다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건 활용으로 봐야죠, 여러분. 4번, 5번도 뭐야? 지하수의 생성 원리를 알고 그 모형을 만든다. 이것도 활용이죠, 여러분들. 그치? 그러면 답 중에서 몇 번이 남은 거야? 2, 그치? 4, 5 이렇게 남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개념적으로 이제 옮겨가면 되잖아. 그치? 자, 개념적인 게 아닌 게 뭐죠? 1번, 2번은 뭐죠? 현미경을 조작해서 양파를 관찰한다. 이건 절차지, 절차. 그치? 절차 아니야? 교육 내용이 이건 여러분 절차지. 현미경을 조작해서 양파를 관찰하는 건 현미경의 어떤 조작되는 과정을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렇지 않나? 4번은 어때? 단편 소설을 읽고 절정 부분을 찾아낸다. 요건 어때? 단편 소설을 읽고, 그치? 단편 소설을 읽고 절정 부분을 찾아낸다. 그럼 단편 소설이라는 개념을 이제 배운 거지, 여러분들. 그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절정 부분을 찾아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답인 거지, 이게. 뭐 5번은 원리라 그랬잖아. 그치? 지하수 생성 원리를 알고 이거 원리지. 이거는 원리. 그치? 그 내용이 원리잖아. 그거는. 그건 답을 5번은 주지 않았어. 맞나?
머리 들어보자. 이 메릴의 메릴의 내용 요소 전시 이론이 실제 1번과 같이 문제가 제시가 되면 이거는 만만치 않은 문제가 돼. 그치? 그래서 이 문제가 꽤 어렵게 낸 문제 중에 하나라고 쓰면 보고 있거든. 사실 교육학 개론 정도에서 물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던 문제 같아. 그치? 그래서 요거는 자 다시 한번 이제 푸는 방법 대신 또 알고는 있자. 메릴의 경우도 가내만큼 교수 설계 이론에서는 가내가 가장 중요하지만 메릴도 그 수업 밑에 개념으로는 중요한 학자니까 이건 좀 정리해야 돼. 자 다시 한번 들어봐봐. 머리 돌자. 메릴의 내용 요소 전시 이론이 뭐야? 교수 설계 이론을 구체적 미시적으로 딱 행렬식으로 딱 만들어 놓은 표지. 그치? 근데 왼쪽 가로는 뭐예요? 사실 개념 절차 원리 학습 내용이고 요 경계선을 잘 기억해야 되나? 맞나? 그리고 새로운 학습자의 수행 요소로서 발견, 활용, 기억 이렇게 셋으로 구분하는 거야. 근데 발견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의미는 안 둬도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사실 교육 범주가 아니지 우리들. 그치? 맞나? 그래서 지금 같은 문제가 돼 있으면 이 새로 먼저 학습자의 수행 요소부터 먼저 결정해. 응? 그리고 아까 선생님 불러줬던 요 내용, 학습 내용의 어떤 그 4개의 차이점을 좀 정확하게 정리해 놓고, 자, 2번 문제 답 찾자. 2번은 바로 들어가자. 교수 설계 모형을 제시한 학자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번. 켈러다. 학습자의 내적 학습 과정을 유별하기 위해서 외적 사항을 9가지로 저번 시간에 했지. 가내지, 가내. 가내 아니야? 2번 메릴. 복잡한 학습 내용을 수행, 내용 매트릭스에 따라서 분유형별로 나누고 그에 기초해서 교수 전략을 개발하였다. 이게 금방 얘기했던 메릴의, 그치? 내용, 요소, 제시 이론이지, 그치? 오케이. 2번 답이 돼야지. 3, 4번의 이야기는 구성주의는 뒤에서 얘기해주고 4번은 누구냐면 켈러야. 금방 뒤에서 밑에서 볼 거야. 됐나? 그래서 답은 2번 쪽에 메릴 이렇게 선택이 됐어야 돼. 됐지? 자, 그 밑에 3번에 라이겔루스를 보자. 교수 설계로는 정교화 교수인데 이건 줄만 딱 짓게. 자, 첫 번째, 세 번째 줄까지 쭉 읽고 거기만 줄 쳐. 교수 내용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선택하고 계열화하고 종합하고 요약하고 고찰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교수 처방법을 제공하는 거시적 수준의 교수 이론으로서 라이겔루스가 제안한 교수 설계 이론이다. 거기만 딱 줄쳐. 이 사람은 큰 의미 안 둘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문제 출제됐던 적이 없던 사람이야. 너무 사람을 벌려놓으면 안 되잖아. 그치? 자, 뒤장 넘기자. 자, 동그라미 4번에 켈러의 ARCS 학습 동기 이론. 줄 쳐. 얘도 별표해야지. 켈러의 ARCS 학습 동기 이론. 이것도 정리해야 돼. 자, 보자. 요 학자의 이야기도 우리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학습 동기 유발 이론. 자, 자 머리 틀어. 요것도 스미드 딱 얘기해 줄 테니까. 자, 여기 봐봐. 이 켈러의 학자는 어떤 교수의 설계 모형을 제시했냐면은, 봐봐. 이 사람은 뭘 중요시 여겼냐면, 학습자. 학습자가 누군지? 학생이지 뭐. 그죠? 학생의 동기.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 공부를 해야겠구나, 배워야겠구나, 이런 동기를 유발시키고 유지시키는
이 교수법이 정석이 아니냐, 그지? 거기에 맞춰서 교수법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냐? 뭐라고? 동기 유발 및 유지를 위한 교수 설계 이론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메릴 같은 경우는 교수자, 그지? 교사, 그지? 그들 입장에서 전개를 시켰잖아. 근데 이 켈러는 학생 중심으로 이제, 그지? 학습자의 어떤 동기 유발 유지 이론을 이제 내세운 거야. 이게 됐나? 자, 요거는 여러분 이제 보충 자료에서 바로 볼게. 그리고 문제를 좀 더 보기로 하자. 그럼 보충 자료 좀 펴봐봐. 이제 보충 자료를 피면, 이제 왜 켈러의 학습 동기 유발 이론을 ARCS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있어. 자, 봐봐봐. 그거 펴봐봐. 켈러의 동기 설계 이론이다 해서 처음에 attention, 주의 옆에다 써봐. 학습자의 관심을 학습 자극에 집중시키는 거. 그러니까 학습자의 관심을 학습 자극에 집중시키는 그 내용을 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단 학생들의 학습자들의 주의를 끌어야지, 그지? 그런 교수법이 돼야지, 그지? 여러분 잠깐 머리 들어보자. 주의, 집중, 주의, 집중, attention. 머리 들어봐. 근데 여러분들 일단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 주의 못 시키면 안 되지, 그죠? 집중을 먼저 시켜야지, 그죠? 그럼 뭘 가르쳐도 그 다음에 가르칠 거 아니야. 그 밑에 봐봐. 방법은 어떻게 제시했어? 지각적 주의 환기 전략, 시청각 효과 사용이나 비일상적인 사건 제시 이런 것들이 있잖아. 여러분 갑자기 흥미를 탁 가질 수 있는 사건 제시를 한다든가, 그치? 뭐 시청각 교육을 한다든가, 그럼 학생 집중이 딱 땡겨지잖아, 그치? 또는 탐구적 주의 환기 전략, 문제 해결 활동 장애, 신비감 제공, 다양성의 전략, 교수 방법의 다양화, 교수 자료의 변화, 그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의 주의, 어텐션을 딱 땡겨야 된다는 거지. 1차적으로, 그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관련성. 관련성에서 relevance의 단어로 이렇게 돼 있지. 자, 관련성은 옆에다 선생님이 불러줄게. 또 써봐.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나 개인적 필요를 지각시키는 것. 다시 한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나 개인적 필요를 지각시키는 것.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줘야, 그치? 학생들이 학습 공부를 할 거 아니야, 그치? 그 방법은 뭐라고 돼 있어? 친밀성의 전략, 친숙한 인물, 사건, 예시 활용, 목적 지향성의 전략, 실용성에 중점을 둔 목표 제시, 목적 지향, 필요나 동기의 부합성 강조 전략, 학습 내용과 학습을 사용하는 이유의 일치, 그치? 그 다음에 자신감, confidence. 그럼 학생들이 이제 딱, 그러면 공부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뭘 불어넣어줘야 돼? 자신감, 그치? 너 반드시 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그치? 자신감. 방법은, 자, 선생님 또 불러줄게. 또 써봐. 성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과정이야. 성공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과정. 이게 자신감을 주는 과정인 거지. 그 밑에 방법은 어떻게 돼 있어?
학습의 필요 조건 제시 전략, 학습 목표 제시, 평가 기준 제시, 성공의 기회 제시 전략, 쉬운 곳에서 어려운 곳으로, 그치? 다양한 출발점 고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것부터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쉬운 것부터 착착 가르쳐주면 학생들이 어떤 게 생겨? 되네? 너 하겠는데? 이런 식의, 그치? 또 개인적 조절감 증대의 전략, 학습의 시작과 끝 조절, 학습 소도 조절, 다양한 과제 난이도 제공.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만족감, satisfaction, 그쵸? 만족감은 옆에다 써봐. 노력의 결과와 성취 기대가 일치하는 거, 거기서 생기는 게 만족감이지 뭐. 노력의 결과와 성취 기대가 일치하는 그런 만족감을 줘야,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치? 맞나? 자, 머리 들어요, 여러분들. 봐봐. 이 네 가지 내용이 이러한 식의 네 가지의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 동기가 유발이 돼서 유지가 된다는 거지. 밑에 그림 봐봐. 처음에 이제 노력을 할 때 그 위에 표 봐봐. 호기심, 주의 집중이나 동기, 관련성을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줘야 되잖아. 그치? 그러다가 이제 기대감, 자신감도 주고, 그런 이제 수행을 하면서부터 어떻게 돼? 지식, 능력, 기술 등 이런 걸 이제 제공을 하면서 결과, 그리고 마지막에 만족스러움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그죠? 거기 특히 동그라미 쳐봐. 주의 집중 밑에 관련성, 밑에 자신감, 그리고 만족, 이렇게 네 개를 딱 동그라미 쳐놓으면 되잖아. 그런 요소들이, 그죠? 노력, 수행, 결과, 만족 이렇게 그치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런 과정을 반영하는 교수법이 돼야 된다는 거야. 여기 봐. 그러니까 켈러는 이러한 식의 네 가지의 요소를 내용을 교수 설계를 하는 과정 중에서 단계별로 이렇게 반영을 해서 그치 주는 이제 교수 방법이 제시가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켈러의 학습 동기 유발 ARCS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것도?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당겨볼까? 자, 뒷장 넘겨봐. 자, 교재에서 이제 선생님 문제 제시할 테니까 여러분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이 풀어. 자, 문제가 한 문제가 딱 제시되어 있지. 자, 확인해봐. 켈러의 학습 동기 유발 이론은 한 문제가 딱 제시되어 있더라고. 찾았어? 가는 ARCS 중에 어느 거예요? 가는? 가는 어느 거예요? 주의 집중 아니야? 흥미를 쫙 가져서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주의를 쫙 집중시키는 거잖아. 그치? 두 번째 나는 뭐야? 나는? 그제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을 순서대로 배움으로써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자신감을 주는 내용 아니었어? 세 번째는 뭐야? 그제 친밀한 예문이나 배경적 실용성 등의 중점을 둔 목표 관련성을 얘기하겠지, 그제? 마지막이 뭐야? 만족감을 얘기하지 않을까? 맞나? 오케이. 몇 번 답? 4번이 답이 되지. 4번. 찾을 수 있겠어? 요게 최근에 2018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듣자. 자, 요거를 스마트인데 다시 한번 챙기고 이제 그 다음에 캐롤로 들어가서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 이론을 하자. 이 학교 학습 모형 이론이 기출 문제가 많아. 요거를 또 이제 스마트 정리할 거야. 자, 머리 들어봐. 자, 켈러의 학습 동기 유발 ARCS 이론이 뭐예요? 요지는 뭐지?
학습자의 동기 유발 유지시켜야 되는 교수법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주장한 게 뭐야? 처음에 학생들의 주의 집중을 먼저 시켜야 된다. 두 번째 뭐야? 관련성, 이걸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치? 여러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관련성을 제시를 해야 돼. 그리고 자신감, 된다, 그치? 합격한다, 이렇게, 그치? 그리고 마지막 만족감, 그치? 그럼 합격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노력 결과와 기대 수준이 딱 매치가 돼야 되겠지, 그치? 그래야 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이 또 배우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야, 공부는 진짜 열심히 했는데 합격했는데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아, 그치? 그러면 이건 단명이지, 그치? 이게 연속성이 없어지잖아, 그치? 됐나? 그래서 줄여서 ARCS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그 밑에 5번도 체크하자.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 이것도 정리해야 돼. 5번에 학교 학습 모형 이렇게 요거를 스마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됐어? 요거는 이제 보충 자료도 딱 펴놓고 그치?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자. 근데 보충 자료 옆에다가 이렇게 써봐. 요거를 다른 말로 완전 학습을 위한 수업 모형 이렇게도 얘기를 해. 이렇게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을 완전 학습을 위한 수업 모형 이렇게도 표현을 해. 그러니까 그 말이니까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면 자 여기 좀 보자. 자, 이제 보면 우선 저기 이제 교재에서 줄 치고 그 다음에 가자. 교재로 와봐. 어디를 줄을 치냐면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끝에 봐봐. 학교 학습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에서의 개인차를 학습에 필요한 시간량과 학습에 사용한 시간량의 비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 거기 줄 쳐봐. 거기 줄 쳤어? 그 밑에 봐봐. 머리 들어보자. 이런 얘기야. 자, 여기 잠깐 뜨고. 학습의 정도. 요게 뭐하고 뭐라는 거야? 학습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학습에 사용된 시간. 자, 여기 봐봐. 이런 거죠,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학습 교수를 했잖아. 그러면 그 학습 교수가 잘 됐나 안 됐나 판단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야? 학습에 필요한 시간인과 실제 학습에 사용된 시간의 비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10시간이었는데 뭐 예를 들어가지고 학습에 사용된 시간이 20시간이었던 거야. 그럼 이건 어때? 교수 설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치? 그렇지 않아? 필요한 시간보다 사용된 시간이 더 많이 투입이 된 거잖아. 맞아?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 이건 금방 알아들었지, 그치? 자, 여기 좀 보자. 근데 이게 반대라면 학습에 필요한 시간이 20시간이고 학습에 사용된 시간이 10시간이다. 그러면 이건 어때? 실질적으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간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학습의 어떤 정도를 따지는데 봐봐. 근데 이게 있어, 얘들아. 근데 여기에
주는 변인들이 있잖아. 변인이라는 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교재 프린트 봐봐. 이제 프린트 펴. 프린트 피면 졸면 안 돼. 졸지 마. 자, 보면 그 프린트 보충 자료를 피면은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이라고 돼 있잖아. 뒤에 넘겨있지. 거기 보면 처음에 학교 학습의 5대 변인, 개인차 변인이 돼 있잖아. 개인차 변인이라는 게 뭐야? 줄 쳐봐. 그게 뭐야?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개인차가 있잖아. 처음에 뭐야? 적성. 주어진 과제를 완전히 학습하는 데 필요한 시간. 또 수업 이해력. 학습해야 될 과제의 성찰과 학습 절차를 이해하는 학습적 능력, 학습 지속력. 이 세 가지는 그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변인이 있잖아. 그지? 자, 뭐라고? 여기 봐봐. 학습자의 변인,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요소가 뭐야? 풀래? 적성, 이해력, 그 다음에 지속력. 이렇게 세 가지, 그치? 그 다음에 두 가지는 뭐야? 수업 변인. 수업 변인. 수업 변인이라는 것은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교사의 몫이겠지, 그치? 처음에 뭐라고 돼 있어? 수업의 질. 학습 과제를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조직, 제시하는 것, 또 학습 기회, 일정한 학습 과제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에게 허용되는 시간, 그치? 그래서 수업의 질과 그치? 그 다음에 학습 기회, 이렇게 두 가지 변인이 있는 거야. 얘기됐어? 자, 근데 이제 오른쪽 밑에 그 표 좀 봐봐. 금방 학습의 정도는 학습에 필요한 시간과 학습에 사용된 시간이 비례를 했잖아. 그치? 맞나? 근데 오른쪽 와봐. 자, 여기 좀 보자. 머리 들고. 우리가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학습자의 변인 중에 어느 게 작용된 거지? 머리 들고. 요 중에서 요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어느 게 작용이 되는 거야? 아니, 봐봐. 여기 봐봐. 봐봐. 자, 여기 잠깐 보자. 어느 거를, 자, 들어봐. 어느 거를 교수 가르치는데, 얘는 한 10시간 정도가 필요하겠구나. 이거 필요한 시간을 결정해야 되잖아. 그건 뭐의 우선 결정이 돼? 학습자의 변인 중에서. 걔 적성을 우선 봐야지. 맞죠? 걔 능력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뭐 개인적인 적성 능력이 뛰어난 애가 있고 이렇게 좀 못 뛰어나지 않은 애들이 있잖아. 그치? 그럼 거기에 맞춰서 학습 수업에 필요한 시간 설정이 돼야 되잖아. 맞지? 그 다음에 또 어느 거야? 이해력. 이것도 학습에 필요한 시간 설정하는 데 되지 않겠어? 맞지? 그 다음에 수업의 변인 중에서는 어느 게 적용이 될까? 수업의 변인 중에서 수업의 질, 이게 학습에 필요한 시간 선정하는데 영향을 주는 변인들이야. 그치? 맞나? 그리고 나머지는 학습에 사용되는 시간에 있어서 변인은 지속력과 학습의 기회, 이 두 가지가 영향을 준다는 거지. 그치? 그 오른쪽 도표 봐봐.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적성, 수업 이해력, 수업의 질이 학습에 필요한 시간 산정의 요인이 되고, 변인이 되고, 그 다음에 학습 지속력이나 학습 기회는 학습에 사용된 시간의 변인이 되는 거야. 그 표 이해됐어? 그 표 이해된 거야? 여기 보자. 봐봐. 이렇게 세 가지, 두 가지, 다섯 가지 변인이
이 사용되는 시간과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는데 결정되는 요소란 얘기지, 그치? 맞나? 근데 필요되는 시간을 산정할 때는 적성과 이해력과 수업의 질이 작용을 하는 거고, 학습 사용되는 시간은 지속력과 학습의 기회력이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치? 맞나? 그래서 밑에 봐봐. 뭐라고 돼 있어? 학습 극대화 방법은 학습에 사용된 시간은 늘리고 학습에 필요한 시간은 줄이면 학습의 정도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시간 최소화 방법은 수업의 질 향상, 학생들의 수업 이해력을 상승시키고, 그다음 학습에 사용된 시간의 극대화 방법은 충분한 학습기에 허용하고 효율적인 동기와 전략을 구사하면 된다. 됐나? 그래서 밑에는 어떻게 하면 학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냐. 이제 방법 제시를 해준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떤 산술적으로 이렇게 쫙쫙 계산해 준 거 아니야? 이거는 무슨 수치적으로 그런 느낌을 탁탁 주지, 그지? 어때? 그거 이해됐어? 그러면 이제 그 밑에 표는 보충 자리에서 밑에 표는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수업 전은 기초학력 결손 진단 평가를 통해서 학습 교재 보충 지도하고, 수업 중이면 수업 목표 명시, 수업 진행, 수업 보조 활동, 형성 평가해서 부족함은 보충학습 또는 심화학습을 통해서 제2차 학습기의 마지막에 총괄 평가, 그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지? 학교 학습 모형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지, 그지? 맞나? 그러는 중간에 지금 이 캐롤이 제시한 학교 학습 모형의 그 산수 공식 있죠? 산술 공식, 그치? 그게 딱딱 대입해서 이게 제대로 되냐, 이거 확인하는 거지, 그치? 이해됐어? 이제 문제 풀어도 되겠어? 자, 교재로 와봐. 캐롤의 문제는 세 문제가 제시가 돼 있어. 자, 교재 와. 1번 답 찾아봐. 1번 문제. 이제는 기출문제 3개는 다 해결할 줄 알아야지. (1번) 문제 답은 좀 쉽게 나오지 않겠네? 캐롤의 학교 학습 이론에서 학습자가 계속해서 정력을 쏟는 것은 무엇이라는가? 여기 봐봐. 요 중에 뭐 있었어? 학습자, 지속력. 그죠? 다른 말로 뭐야, 여기서는? 지구력. 지속력, 지구력 같은 말이지, 뭐, 그죠? 맞나? 오케이. 자, 뒷장 넘겨봐. 자, 2번 문제 답 찾아봐. 그 7번 문제니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갔지, 그치? 찾았어? 다음은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에서 설정한 명제를 나타낸 공식이다. 학습에 사용된 시간을 결정하는 변인에 해당하는 것은 됐나? 여기 머리 들어봐. 아까 스멀기 해봐.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설정하는 데 들어간 변인이 뭐야? 적성, 이해력, 수업의 질, 그죠? 그러면 사용되는 시간에 들어간 변인이 뭐야? 지속력, 학습의 기회. 이렇게 반영된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럼 답은 몇 번이야? 4번. 지속력. 그치? 이게 학습에 사용되는 시간을 결정하는 데 쓰는 변인이잖아. 이해됐나? 지속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얼마만큼 쭉 지속적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걸 보는 거잖아. 그거는 학습에 사용되는 시간의 개념이잖아.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니? 학생 중에서 꾸준히 이게 뭐라 그럴까, 공부를 이게 연결시키는 능력이, 그지? 좀 결여된 애들도 있고, 그게 탁월한 애들도 있잖아. 독서실 같은 데 가면 보잖아, 여러분들. 그지?
앉으면 뭐 한두 시간 가볍게 공부하는 애들이 있는 거면 10분, 20분 간격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잖아. 그치? 그러면 그 학생의 지속력은 실제 학습에 사용되는 시간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이쪽으로. 그치? 맞나? 오케이. 자, 3번 문제 답 찾아봐. 몇 번 답인가? 일 1번은 누구의, 이제 우선 완전 학습을 위한 수업 모형 줄 치면 금방 캐롤의 학교 학습 모형 이론을 완전 학습을 위한 수업 모형과 같은 표현이라 돼 있잖아. 그치? 그럼 그 중에 지금 캐롤 이야기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1번은 누구 얘기야? 가네지, 가네. 3번은 좀 이따 볼 거야. 오스벨의 이야기야? 4번도 좀 이따 볼 거야. 브루노의 발견 학습 이론이야. 나 아직 가네는 앞에서 배웠지만 오스벨과 브루노는 아직 안 배웠지, 그치? 그래서 오스벨과 브루노는 좀 이따 이제 배워서 그것도 확인을 하자. 근데 2번 보자.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학습 시간을 충분히 투입하면 완전 학습에 도달할 수 있다. 학습 시간을 충분히 투입하면 거기 줄 쳐봐. 시간, 요거 시간 관점이 요거잖아. 여기 봐야 돼. 캐롤의 논점은 시간의 관점이잖아, 그죠? 맞지? 맞나? 그래서 우리가 캐롤의 학교학습 모형은 시간의 관점, 이렇게 보면 되잖아. 아까 켈러의 관점은 뭐였죠? 동기, 그치? 켈러는 동기 유발 이론이었잖아. 맞지? 그래서 그 나름대로 학자의 어떤 포인트를 잘 집어서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되나? 자, 그러면 이제 6번에 브룸의 완전 학습 모형, 숙달 학습 모형은 여러분들이 보고 뒷장 넘겨서 스키너의 프로그램 학습 이론도 이것도 앞에서 했던 거니까 이거는 뭐 여기서 다시 할 필요는 없고, 자, 문제만 체크하자. 넘겨서 기출문제에서 다음 중 학자와 이론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스키너의 행동주의 학습 이론, 이게 답이지, 그치? 2번은 누구야? 발견적 교수 이론은 브루너지, 브루너. 좀 이따 볼 거야. 그 다음에 3번은 유미 학습형 오스벨, 좀 이따 볼 거야. 4번의 완전 학습 이론이 누구라 그랬어, 지금? 캐롤이라 그랬잖아, 캐롤. 그치? 완전 학습이, 여기 완전 학습이로. 그죠? 캐롤. 오케이. 몇 번 답? 1번. 자, 8번에 오스벨의 수영 학습 이론. 자, 당구장 표시해. 여기서가 문제가 꽤 많이 제시가 됐어. 응? 그래서 오스벨 이론은, 자, 잠깐 쉬었다가, 스마 또 이어서 하자. 응? 쉬었다 이어서 하자, 여러분들.